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청춘 나영입니다. 창업 만 3년, 이제 횟수로 4년차 이야기를 사실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지원받아 직원도 늘리고 연 1억의 매출을 달성한 썰! 이렇게 되면 유튜브 찍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았을 일이지요. 특히나 지원 사업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정말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지역사회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에게서요. 가게를 정리하며 저 스스로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돈에 대한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가게를 운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개업하고 3개월은 오픈빨이라고들 하죠.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픈한 날부터 쏟아지는 손님들과 주문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카페를 운영할 디저트가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관계자들과 지역 방송국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오픈을 했는데요. 동시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지인빨. 그래도 저희는 오픈부터 주변에 많이 알리진 않았어요. 주변에 괜히 부담 주는 느낌 플러스 진짜 고객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마음. 역시나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어도 내 가게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매달 매출은 올라 17평, 테이블 6개, 매장에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게 됩니다. 저 딴에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기준으로는 엄청난 매출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막상 그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임을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제대로 된 한 달 고정 지출과 예상 순이익도 정확히 계산할 줄도 몰랐을 뿐더러 차분히 계산해볼 시간도 없이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었죠. 새벽부터 재료 준비하고 장보고 그나마 가족의 도움을 받아 집안일, 육아, 그리고 가게 일까지 마치고 뒷정리에 또 수제청 담그고 소스 만들고 잠들기까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두통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귀에 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의욕과 열정은 넘치고 롱런할 수 있는 페이스 조절이 안 되던 시기이다 보니 가오픈 기간을 제외하고 3달 동안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결국 오픈 초반 시간과 일의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 건강이 안 좋아졌고 제대로 된 매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에 즉 돈에 대한 페이스 조절에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생활비와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지 않았던 지출과 의욕만 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했던 일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권 특성상 꽃축제가 열려 엄청난 매출을 가져다준 봄과는 달리 더운 여름으로 넘어가고 겨울이 되어가면서 매출은 서서히 오히려 잘 되었던 매출을 보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조급한 마음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 헛발질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름부터는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져 직원을 고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정 지출은 늘어나게 됐겠죠. 거기다 지원받아 오픈하였다는 생각에 음료값을 조금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질은 좋은 것을 사용하자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박리담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상권은 사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매출에 비해 원가가 높다 보니 수익의 구조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원도심이라는 곳은 이미 상권이 한번 죽었다가 나름 정부나 지자체에서 살려보고자 하는 상권이거든요. 상권이 살아나기 어려운 곳이다 보니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조급한 마음이 불러온 마케팅 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매출이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자 불안감과 조급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손님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홍보가 잘 안 됐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던 차, 그 틈새를 파고든 마케팅에 넘어가고
합니다. 사업자를 오픈해보시면 알겠지만 관련된 마케팅 업체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수단과 멘트로 연락이 옵니다. 매일 그러한 전화를 피해가는 것도 사실 일이었는데요. 제대로 멘탈을 잡지 못하고 있던 순간 훅 들어온 마케팅 업체의 연락에 넘어가서 덜컥 계약을 하고 맙니다. 달콤한 멘트, 또 조급한 마음이 불러온 참사였는데요. 사장님의 가게가 해당 지역의 맛집으로 추천이 올라왔다 등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에 혹하게 된 저는 한번 만나서 설명만 들어보라는 얘기에 오케이 하게 되었고, 막상 만나서 얘기들을 듣고 나니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고, 처음에 정말 통 크게 몇천 장의 티켓을 계약했다가 잠시 조금 정신 차리고 600장 정도로 다운시키고, 그마저도 이건 아닌가 싶어 취소하려고 전화했더니 이미 인쇄가 넘어가서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항의할 생각도 못 해보고 저야말로 호갱이가 되어 배송을 받고 맙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써서 마케팅 효과라도 누려보자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처에 영화관이 있어서 티켓을 활용한 마케팅이었는데요. 막상 하고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시스템에 판매하고도 컴플레인이 있었고 그 CS도 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처 영화관도 사실 그렇게 관람객이 많지 않은 영화관이었다는 것도 제가 염두하지 못했던 사실이었고요. 결국 담당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그 티켓의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이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여러 가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죠. 새로운 것을 더 배워야 하나 싶은 생각에 관련 강의도 등록해서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썼던 에너지들을 아껴서 오히려 더 심도 있고 의연하게 일에 집중하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돈을 아깝게 흘려버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리저리 흔들리는 소신과 원칙. 지역사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오픈하면 관심을 많이 받게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죠. 자신들의 이익과 연관된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동종업종을 운영해왔는데 당신은 지원을 받아서 내가 세금 내는 지자체의 도움으로 같은 업종을 열고 내 손님을 뺏어가? 라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 계시죠. 다른 예는 본인 또는 자녀가 청년사업 지원에서 떨어졌는데 우리는 기회도 얻지 못했는데 저렇게 하는 것 보니 부당하다,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세금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게 열고 너무 일찍 닫고 쉬는 날도 많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라며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도 하죠.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이 들어가서 근로자 관련해서 조사가 나왔었습니다. 가족들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누군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민원을 넣었던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조사 왔다는 말만 들어도 놀라게 되는 새가슴에게는 큰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간제 직원들이긴 했지만 고용하고 나서 무조건 사내보험 신고 다 하고 물론 해야 되지만 모든 과정들을 노무사님을 통해 확실히 하고 비용도 지불하고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직원 휴직 같은 경우에 또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초석이 되긴 해서 감사한 일이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학교 문제 일찍 오픈하기가 어렵고 저녁 늦게 마감이 어려웠던 저는 오픈 시간제 직원과 마감 시간제 직원을 고용하게 됐는데요. 매출이 나오지 않는 날은 저도 모르게 발을 동동 구르게 되고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보기 위해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벌이다 보니 혼자서 멘붕이 오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 모든 분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오픈하였던 기간 저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었고 결국 직원을 뽑게 되었었는데요. 이것도 분명 완급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융통성 있으면서도 내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